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영웅의 서사 제2막이 올랐습니다. 구치소를 나온 이재명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치란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야, 정부, 여당 모두 잊지 말고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레면 즐거워에 마땅한 추석이지만 우리 국민들의 삶은, 우리의 경제, 민생의 현황은 참으로 어렵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 나라 미래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정부 여당에도 우리 정치권 모두에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 지옥에서 살아 돌아와 꺼낸 첫마디가 민생인 것은 또 한 번 대한민국의 진짜 리더임을 증명하지요. 그러나 이재명의 바람처럼 그런 민생을 해결할 윤석열 정권이 아닌 것이니 이제 반격에 들어가야지요. 밤을 새며 지켜본 송영길 전 대표는 오마이TV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절대 이재명 대표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줬는데 이재명 대표의 선의를 수용할 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이 상대방이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이런 오만하고 헌법을 능멸하고 국가의 주권을 농락하고 이 조선 총독부로 이 대한민국 정부를 만들고 있는 이러는 정말 척결해야 될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워야 돼. 이거 반드시 다시 구속영장 재청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오늘은 쉬고 그 주변도 지금부터 반격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야지 이게 뭐 이겼다 이거는 일시적인 것이고 반격을 할 수 있는 이제 발판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정말 이렇게 싸울 수 있는 반격의 계기를 만들어줬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여기서 뭘 조금이라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손준성 검사 지금 뭐 이시원부터 시작해서 이 정말 검찰 범죄 세력들이 많거든요. 대다수 우리 정말 이 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우리 형사부 검사님들이나 내가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나 일부 이 정치화되어 있는 이 깡패 같은 특수부 검사들, 일부 이 윤석열 사단 거의 범죄 카르텔 집단이라 봐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국가 질서를 좀먹는 이런 범죄 카르텔 세력을 척결을 해야 됩니다. 이 국가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이미시 정부의 법 통과, 불이한간 4.19 민주 이념을 개성한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있는 이 정체 국적 불명의 이 세력들을 척결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호국영정 애국 선열들이 정말 지하에서 통곡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중대 사건에 대해서 기소를 해서 무죄 판결이 난 경우에 그 검사를 엄중히 징계를 해야 됩니다. 이 검사들이 개구리에 돌 던지게 개구리가 돌에 맞아 죽는다고 이 검사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기소를 한번 해놓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인생이 절단이 난다니까요.
이 검사들 한번 자기들 기소를 한번 당해보세요. 검사들이 어떻게 되는가. 네. 네. 변호사 개업도 못하고 모든 삶이 다 피폐해지는 거거든요. 네. 자기들은 마음대로 그냥 칼자루 쥐고 이렇게 흔들고 있는데 이렇게 함부로 제1야당의 대표를 이런 식의 부적절한 이 진술 증거로 기소를 하는 사람이 왜 김건희 기소 안 합니까? 주가 조작 사범 왜 기소 안 합니까? 이원석 검찰총장님. 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선배 총장회를 본받아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칼을 대고 한동훈 법무장관 조사하세요. 조국 장관 윤석열 총장이 조사한 것처럼. 네. 해보라고 이 검사. 이 유창훈 이 판사의 이 판결 하나로 사법부가 다시 살았습니다. 제대로 된 검사가 있어야 검찰이 살지 이 검찰 조직을 살려둘 것 같습니까? 이제 앞으로? 정말 이런 고려 무신 정권 때 산호비들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 검찰의 명예를 걸고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낯뜨겁지 않습니까? 정말? 이 돈봉투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네. 1부, 2부, 3부. 이 원희룡부터 압수수색해서 이 강상면 이 고속도로 이거 수사해야지 진짜 살아있는 검사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검사들 월급이 안 아깝지 않겠어요? 지금 1년 반 동안 이재명 수사하면서 쓴 돈이 얼마예요? 월급이 얼마예요? 지금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자,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 대한 반격인 것인데 흥미롭게도 이재명 대표의 기각에 대통령실은 즉각 입장이 없다는 입장을 낸 것은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한동훈 들으라는 거 아닐까요? 즉 손절이다 이겁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런 광기의 수사를 한 한동훈에 대한 불만은 폭주하겠지요. 그러니까 3개의 검찰청을 동원하고 376회를 압수수색했고 727시간을 수사하며 들어간 엄청난 사회적 비용은 어떻게 할 겁니까? 당연 자범이니 증거가 넘친다느니 국회에 나와 국민의 대의자들을 농락한 일개 장관 한동훈을 탄핵하고 정치공작 수사와 야당 탄압 수사에 적극 가담한 검사들을 즉각 탄핵해야 합니다. 이로써 윤석열의 검사 독재 정권의 붕괴는 더욱 가속화되겠지요. 자, 다음은 민주당 내 가결파에 대한 반격이지요. 지난 1년의 시간을 이재명 다음을 접어두고서라도 당내 통합을 위한 시간을 보낸 것인데 그 결과는 가결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이젠 쳐내야 할 차례지요. 서울의 소리에 출연한 김영민 의원은 가결파들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현명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징계보다 더, 그러니까 다 그 지금 가결표를 던지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불이익을 줘야 된다, 함께 못 가겠다라는 것은 지금 다 비슷한 생각이고 공론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같이 못 가죠.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더 확실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저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겁니다. 이 사실은 법적 책임을 묻는 징계로 간다면 현재 가결표를 던진 사람들이 드러난 사람 몇 명 안 돼요. 네. 그러면 가결표 던진 걸 드러난 사람은 법적 책임 징계에 묻고 드러나지 않은 사람, 꽁꽁 숨어버린 사람은 법적 책임을 못 묻는 이런 현상. 이렇게 흘러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적어도 의총에서 당신들이 가결했으면 가결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라. 당신들이 가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계속 압박을 해야 됩니다. 나와서 얘기해라. 왜 가결했는지, 어떤 논리였는지 얘기해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져라. 우리도 부결한 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정말 절체절명 시기에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던 정치적 책임은 원내대표가 지금 진 거고요. 네. 그리고 자기의 표결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 저는 우리가 한번 경험했던 굉장히 좋은 사례가 금태섭 사례라고 봅니다. 금태섭에 대해서 그 당시에 징계를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뭐 출당이나 뭐 이런 걸로 끝낸 건 아니었고 경선 기회를 줬습니다. 네. 그리고 경선에서 크게 패배했죠. 네. 정치 신인에게. 강선우 의원이었는데 맞아요. 정치 신인에게 당시 그 지역에 조직도 없었던 정치 신인에게 아주 크게 패배했습니다. 네. 그렇게 패배하고 나니까 금태섭 전 의원은 정치적으로 회생하기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당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출당시켰다. 우리는 네. 배신자를 처단하니까 박수치고 좋아하겠지만 보수 쪽 입장에서는 훈장 달고 온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것조차 깨버리는 게 저는 경선에서 완전히 지는 겁니다. 경선에서 정치적 책임지고 완전히 밟히는 거예요. 이러면 보수 쪽 입장에서도 저 사람 자기 경선에서도 지고 온
저런 답답한 무능력한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저 무능력한 정치인 우리가 영입해서 뭐 하겠어. 예. 이렇게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근데 정치적 탄압을 받은 그림을 만들어주면 그 사람들은 정치 생명을 연장할 기회가 생겨요. 그런데 정치적 탄압이 아니라 정치적 무능으로 끝장을 내버리면 네. 정치적 생명 연장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더 확실하게 네. 정치적 책임을 지게 만들면서 정치 생명을 여기서 네. 이런 방식으로 정치적으로 끊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자, 지금 가장 필요한 건 그 유명한 이재명의 명언. 내가 노무현 대통령을 보고 타산지석으로 배운 게 있다. 그는 너무 착해서 상대도 인간이겠거니 하며 믿었다. 하지만 그들은 인간이 아니다. 어설픈 관용과 용서는 참극을 부른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구치소에서 집이 아닌 병원으로 향한 건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예고한 이재명의 불굴의 전투의지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정철 카피라이터의 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판사는 말했다. 그대 거기 왜 있는가? 거기 있을 이유가 없는 그대 거기 왜 있는가? 그래, 기각이다. 그런데 기각이라는 말은 너무 어렵지. 진실이라고 하자. 인권이라고 하자. 그대 돌아가라. 지팡이 잡은 손에 힘 꾹 주고 뚜벅뚜벅 돌아가라. 그대가 있었던 그곳으로 성큼성큼 돌아가라. 가서 할 일 있지 않은가? 그 일 해야 반드시 하지 않는가? 갚아라. 독하게.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